네, 중국 당국이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을 사실상 3년 만에 폐기하고 위드 코로나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지독한 봉쇄와 통제가 해제된다는 데 대해서 대부분 환영하는 모습이지만 갑작스런 정책 변화에 곳곳에서 혼선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소식은 베이징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임광빈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먼저 급속도로 확산하던 중국의 코로나19 신규 감염자가 크게 줄었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네, 중국 당국이 오늘 오전 발표한 신규 감염자 수는 16,363명입니다. 어제보다 4,400명 넘게 줄었습니다. 지난 16일 이후 처음 신규 감염자 수가 2만 명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다 이 같은 반전을 보인 것은 감염자가 줄었다기보다는 검사자 수가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당국이 이번 주 들어서 잇따라 방역 기준 완화를 발표하면서 사실상 매일 의무적으로 시행하던 코로나19 PCR 검사를 이제는 받지 않아도 되게 된 겁니다. 그동안 대중교통과 공공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PCR 음성 증명서가 의무적으로 필요했지만 방역 완화로 음성 증명서 없이도 생활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강력하게 고수해온 제로 코로나 정책을 사실상 폐기한 중국 당국은 최적화된 방역을 강조했습니다. 核酸检测要聚焦感染风险较高的区域和人员，主要是从以下几个方面缩小了核酸检测的范围和频次。一是呢，不按行政区域开展全员核酸检测。 네, 그런데 이처럼 방역 기준이 완화되면서 불안감도 함께 커지는 모습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던 PCR 검사가 불편하기는 했어도 감염 여부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당장 방역 완화 조치 발표 이후 중국 당국이 발표한 신규 감염자 수가 크게 줄었는데요. 실제로 제 주변의 감염자는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중국 관변 매체 환구시보의 후시진 전 편집장도 SNS를 통해서 누구도 그 진실성을 믿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 당국의 신규 감염자 수 발표를 꼬집었습니다. 현재 베이징에서만 하루 신규 감염자가 2만 명을 넘었을 것이 자신의 판단이라면서 중국 전체 감염자 수인 16,000명은 믿을 수 없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방역 완화 조치가 내려지고 이틀째인 오늘도 베이징에서는 아직까지 식당과 상점을 이용하는데 조심스럽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대신 사람들이 약국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해열제와 진통제를 확보해 두려고 시내 약국마다 긴 줄이 만들어졌고 배달 주문량도 크게 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콩신문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이 백지 시위 열흘 만에 사실상 위드 코로나의 길을 선택했지만 갑작스런 방역 완화에 따른 감염자 폭증에 대처할 능력을 갖췄는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보건 전문가들도 새해 초 연휴 기간 코로나19 확산이 최고조에 달할 수 있으며 의료적 취약층과 사회적 취약층이 심각한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특히 감염자 발생 시 봉쇄식 방역에 집중해온 중국 당국이 집단 감염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지 않고 중환자실 집중치료실 역시 10만 개당 4개가 채 안 돼 선진국 수준에는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네, 이런 불안한 전망 속에서도 방역 정책을 조정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중국 지도부는 방역 조정이 실행되면 중국 경제는 지속적으로 반등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고요. 네, 리커창 총리가 코로나19 방역 완화 조치를 계기로 중국 경제는 반등할 것이다라고 자신을 했습니다. 리 총리는 중국을 방문한 데이비스 멜패스 세계은행 총재와 만난 자리에서 중국의 방역 완화 조치를 언급하면서 이 같은 조치들이 실행에 옮겨지는 것에 따라 중국 경제 성장 속도는 지속적으로 반등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리 총리 이 같은 발언은 중국 지도부가 이번 방역 완화를 결정하기까지 주된 고려 요인 중 하나가 경제 성장세 회복이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사실상 포기하는 과정에서 애플의 최대 협력 업체인 대만 폭스콘의 요청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소식통을 인용해 고타이밍 폭스콘 창업자가 지난달 제로 코로나 정책이 계속될 경우 중국 경제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취지의 편지를 중국 공산당 지도부에 보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같은 조치가 내년 중국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에도 물가 상승 등의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중국의 부동산 시장 등 국내 경제가 살아나면 소비자 지출, 원자재 수입의 급증과 공급망 차질을 초래하게 되고요. 이 과정은 이미 치솟은 전 세계 물가를 더욱 상승시킬 것이라는 겁니다. 중국이 내년 중반쯤 완전히 일상 회복을 하게 될 경우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는 내년 중반쯤 3.9%로 떨어졌다가 내년 연말 5.7%로 반등할 것이라고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예상을 했습니다. 또 에너지 가격도 20% 오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의 방역 조치가 빠르게 완화되면서 앞으로 6개월간 중국 경제는 불안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